뉴스쇼 금요일의 코너, 기자가 훅 파고드는 뉴스의 진실, 훅뉴스입니다. 오늘도 권민철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권 기자. 안녕하세요. 오늘 훅뉴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관련된 주제를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어제 어린이날 그리고 오늘 임시공휴일이죠. 네. 가족끼리 나들이들 하고 계신 분들 많을 건데요. 이렇게 가족끼리 모여 있을 때 한 번쯤 같이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준비된 음향 들어보시죠. 예. 공부가 끝나고 집 가서 얼굴 다 씻고 양치하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이렇게 공부 많이 하면 나중에 편하게 살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애가 정말 숨 쉴 시간도 없이 막 돌리는 것 같고 학원도 자유 시간이 없더라고 애들이. 근데 그거를 막 뭐 불행해하고 슬퍼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딴 애들보다 공부를 잘한다는 약간 자신감에 취해가지고 사는 것 같은데. 아이들이 자신감에 취해서 뿌듯해한다. 그러니까 앞에 건 공부에 지쳐있는 학생이고, 예, 학생이고요. 뒤에 들은 건 그런 자녀를 둔 학부모의 목소리네요.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공부 스트레스를 부모들이 잘 모르고 하는 얘기 아닌가 싶어요. 그러게요. 아이는 힘들어하는데 부모는 자꾸 압박하면요, 그건 학대나 다름없겠죠. 오늘 훅뉴스는요, 이 공부라는 포장 뒤에 숨은 새로운 유형의 자녀 학대 논란, 그 속으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아이들 교육 문제는 뭐 늘 대한민국의 첫 번째 사회 문제였었는데 오늘은 요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과도한 실태들을 그러니까 취재하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우선 취재하면서 제일 쇼킹했던 건요. 예. 아이들 학습 능력 높인다면서 아이들에게 주사를 맞히는 일이었습니다. 주사요? 예, 학습 능력을 높인다고요. 부모들 손에 이끌려서 주사를 맞는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시죠. 웬만한 가정의학과나 한의원이면 거의 취급하고 있는 걸 보면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것 같습니다. 강남의 한 병원 이야기입니다. 네, 저희는 그냥 일반적으로 총명 주사라고 불려요. 네, 활성화를 좀 도와드려가지고 시험 보실 때나 뭐 이럴 때 조금 더 도움이 되게 하시는 거고요. 그것만 단품으로 맞진 않으시고 비타민C랑 같이 하시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 같은 것도 보완도 해드리고요. 보통 2팩에서 3팩 정도 맞으세요. 정확하진 않지만 15만 원 전후, 20만 원 전후 생각하시면 돼요. 20만 원 정도의 총명 주사? 예. 이게 지금 뭘로 만들어진 건지도 정확히 모르고요.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혈류를 좀 개선해주는 또 뭐 이렇게 비타민 같은 게 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병원마다 자신만의 특효라고 조제한 이른바 수액 주사 같은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를 한 번 맞는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한 번은 아닌 것 같고요. 여러 번 맞는 경우에 할인해주는 별도의 패키지 상품이 있어요. 패키지도? 그러니까 예. 다른 병원 설명도 들어보시죠. 예. 시험 만약에 앞두시고 있으면 2달 전부터 좀 시작해서 맞으시는 게 좋으시고요. 1주에서 2주에 주 2회 맞으시고 3주부터는 주 1회 정도 맞으시는 게 가장 좋긴 하세요. 원래 저희가 한 번 맞을 때 10만 원이신데 뭐 3회권, 5회권 끊으시면은 할인해 드리는 거거든요, 고객님. 5회권 끊으면 할인. 네. 저는 방송이 혹시 이런 거 있다고 홍보해주는 꼴이 되는 건 아닐까, 이것도 약간 우려스러운데 그런 거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좀 짚어보자는 차원입니다. 의학적으로 검증이 된 겁니까, 이 주사?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의학적 근거는 없다고 합니다. 근거 없답니다. 예. 되게 말씀드린 대로 비타민 성분인데 이게 몸에 흡수되는 양은 아주 미미하고요. 대부분은 소변으로 배출된다고 합니다. 다만 뭐 효과를 봤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다는데 그것은 아마도 플라시보 효과인 것 같습니다. 플라시보, 그러니까 가상으로 스스로가 뭐 만족스러워하면서 만들어내는 효과. 네. 이걸 지금 누가 맞는다고 하는 거죠? 중고등학생도 있지만 대개는 초등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초등학생이요? 예. 그래요? 그 부모들 손에 이끌려온 초등학생들. 예. 이걸 평상시에 맞습니까? 아니요. 그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맞는다고 하는데요. 중고등학생들은 내신 부담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 학교 시험 앞두고 맞는다고 하고. 초등학생은요? 초등학생들은 경시대회 같은 거를 앞두고 대부분 맞는다고 합니다. 초등학생들이 경시대회? 이 경시대회 같은 데는 아주 수준 높은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런 문제를 풀 줄 알아야 영재교육 과정에 머물 수 있으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일종의 투자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자녀 학대라는 말을 썼지만 사실 자녀 학대라는 게 뭐 육체적으로 폭행을 해야만 그게 학대가 아니라 이렇게 공부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가해지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자녀 학대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주사 맞히는 것뿐만 아니라요.
지능적으로 아이들을 감시하는 방법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새는요. 아이들이 얼마나 공부하는지 실시간으로 파악이 가능한 세상입니다. 실시간으로 파악이 가능하다고요? 예, 가령 집에서는요. 예. 아이들 방에다가 CCTV를 설치해 놓고 이렇게 감시를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럼 부모가 외출을 해도 그걸로 모니터할 수 있도록? 그렇죠. 야. 그 한 학습지 교사의 경험담을 한번 들어보시죠. 예. 엄마 다 보고 있는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말썽 피다가도 자제하고 이러더라고요. 혼자만의 어떤 자력이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방해하는 그런 부분인 거겠죠. 자기가 상황을 판단을 하고, 자기 스스로 자제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누군가가 보고 있으니까, 엄마가 보고 있으니까, 그 행동을 멈추고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깝게 보이더라고요. 아, 이거 뭐 수용소입니까? 아, 그러게요. 참 이렇게 감시받는 환경에서 자라는 게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학생들이 감시되기는요. 근데 집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허. 그 중고등학생 되면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 저 응답하라 1988 보면 네. 그 독서실 장면이 많이 있잖아요. 추억들 많이 떠올리셨을 거예요. 예, 지금의 독서실은 그야말로 유리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서실이 유리벽이라니요?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이 실시간으로 부모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건 또 어떤 시스템입니까? 본인 인식 시스템으로요. 확인을 해서 아이가 독서실에 몇 시에 들어가고 또 몇 시에 나가는지 그 정보가 부모들 스마트폰으로 고스란히 전송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목동의 한 독서실 직원 이야기 들어보시죠. 예. 그 출입문 들어와서 카드 찍고 좌석 선택할 때도 카드를 찍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나갈 때 또 태실 누르고 나가시거든요. 그때까지 시간을 저희가 공부한 시간으로 봐서 자동으로 저희가 이제 그 PC에 입력이 돼요. 그 기본적으로 부모님한테 언제 입실했고 얼마 공부했고는 문자가 이제 보내드리거든요. 와, 최첨단 감시 시스템이네요. 예. 여기도 그럼 CCTV로 모니터를 하는 곳이에요? 물론입니다. CCTV뿐만 아니라 다양한 IT 기술을 접목시켜서 아이들을 관리해주는 독서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독서실이라는 간판보다도 예. 무슨 랩, 또 무슨 라운지 이런 간판을 단 독서실이 많습니다. 이런 데는 아이들 공부를 이 모니터한 결과를요 보고서로 만들어서 부모에게 전달한다고 합니다. 예. 주간 단위 또는 월간 단위로요. 또 다른 독서실 직원 이야기 들어보시죠. 학생이 한 주 동안 공부를 어떻게 했고 이번 주엔 또 어떤 걸 중심으로 계획을 짤 거고 그리고 학생이 공부할 때 이제 어떻게 집중하고 습관이 뭔지는 다 CCTV로 저희가 항상 봐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 어떤지에 대해서 다 보고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그렇게 들어가요. 학생 저희가 모두가 다 상담을 하고 그 학생이 이래서 공부를 해도 좋을지 아닐지 저희가 판단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요. 와, 그러면 독서실에 앉아서 친구하고 잡담하고 뭐 쪽지 가지고 주고받고 이런 거 상상도 못 하겠네요. 그게 또 CCTV가요. 예. 줌이 되는 뭐죠? 당겨볼 수 있는 당겨볼 거예요?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춘 CCTV를 두고 이 학생이 무슨 책을 보고 있는지 아주 정밀하게 감시한다고도 합니다. 낙서를 하는지 안 하는지. 예. 또 개인별 공부 시간을 집계를 해서 예. 누가 실적왕이다 이렇게 공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이렇게까지 말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아이들이 공부를 위해 사육된다는 느낌마저 드는데요. 이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학생들요. 저도 그 시절 겪긴 했습니다만 불행하고 참 딱하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도 죽도록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 대체로 부모들 때문이다 이렇게 답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70%가 부모님이고 30%가 전부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공부하는 경향이 좀 많고 사람들은 네임밸류로 사람을 판단하니까요. 말로는 너가 원하는 대로 해라고 하실 것 같은데 속으로는 네임밸류가 있는 대로 원할 것 같습니다. 상위권을 해야 좋은 대학 간다고 그런 말은 자주 하세요. 이 학생들이 다 고등학생들인 거죠? 네네. 고등학생쯤 되면은 보통 알아서들 공부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렸을 적부터 부모에 의존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공부의 목적도 부모를 위해서 이렇게 그렇죠. 돼버린 거예요.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아이들 아마 이런 일 때문에 나오는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예. 부모들 눈높이에 맞추지 못해서 생기는 좌절감 이런 것 때문이겠죠. 그렇겠죠. 그런 뉴스는 우리가 심심치 않게 이제 뉴스 통해서 들을 수 있지만 저 역시도요. 어렵지 않게 주변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생각만 했지 뭐 실행을 한 적은 없는데 그냥 집중이 안 될 때는
왜 이딴 식으로 사는지. 성장 나오는 날은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이게 우리 아이들이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생각하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고요. 네. 부모들의 과도한 욕심, 집착이 아이들을 궁지로 내몰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염려스럽네요. 예. 부모들은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다. 아이를 사랑해서 그런다. 이렇게들 하죠. 하지만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아이가 불행하면 그러면 안 되겠죠. 물론이죠. 특히 자식에 대한 사랑은 맹목적으로 또 일방적으로 흐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독재이고 제약일 겁니다. 예. 소아정신과 전문의인 신유진 의원의 설명 들어보시죠. 부모하고 자식 사이의 사랑을 보면 자식이 일방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모는 자기 방식대로 사랑을 강요할 수가 있어요, 아이한테. 그렇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일수록 내가 사랑을 주는 방법이 과연 아이한테 적절한지, 또 우리 아이가 내 사랑을 받고 정말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지를 사실 부모는 모니터를 하면서 계속 아이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랑을 주는 것이 저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나라 아동행복지수 OECD 국가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죠. 네, 6년 연속 최하위권을 면치를 못하고 있죠. 아까 하신 말씀, 그 에릭 프롬의 얘기잖아요. 나의 사랑이 자녀에게는 독재가 될 수도 있다. 참 이 말이 와 닿습니다. 예. 가정의 달을 맞아서 자녀에 대한 사랑 지금 이대로 괜찮은가? 우리 자녀들하고 많은 대화를 좀 나눠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훅뉴스 권민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